비겁하고 무력해 보이는 껍데기를 잡고 흔들고 압박하면 분명히 하나쯤은 뚫고 나온다. 그런 송곳 같은 인간. 사는 데가 바뀌면 풍경도 달라지는 거야. 안녕하세요. PT뉴스 이주연 기자입니다. 이 시대의 송곳 같은 인간이며 송곳을 바로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며 송곳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현실 속 구곳인인데요. 노동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가고 있는 임금 피크제, 쉬운 해고 등 갈수록 팍팍해져가는 노동자들에게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 아닐까 싶습니다. 만화 송곳 원작자 최규석 작가님이 이분들이 구곳인의 모델이다, 이분들이 조명받았으면 좋겠다 라며 직접 꼽아주신 두 분입니다. 그러면 김재광 노무사님, 이종명 부천 비정규직 센터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마 시청자분들 보시면 좀 느낌이 오셨겠지만 이종명 센터장님은 이제 구곳인의 얼굴과 굉장히 흡사하다라는 걸 알 수 있으실 거고, 이제 노무사님은 말투를 그대로 따왔다라고 최규석 작가님이 직접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어요. 말투와 얼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진환경 여러분, 다음에 또 누가 다칠지 모르는 게 세상 일 아닙니까? 나 당신 알아? 노동상담소인가 뭐시인가 이 동네 빨갱이 집합 사냐? 나 이 새끼 오늘 작업하고 나랏밥 좀 먹을 테니까. 같이 일하다 다친 동료 하나 지킬 깡도 없는 인간이 사람 죽일 깡은 잘도 있겠다. 그 쓰레기차 관련해서 노동자 상황은 좀 어땠는지, 진짜로 좀 잘 풀린 건지 아닌 건지 이런 점. 아니요, 잘 풀리지가 않았어요. 네, 사실은 이제 그때 거기 노동자들을 이렇게 만나고 있었고 노동조합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분위기 정도였었는데 그런 일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노동자 만들게 된 배경을 최 작가한테 얘기해서 그분은 이제 그런 노동자 만든 후에 가서 그 차량을 다 취재도 하고 새벽에 같이 운행하는 거를 좀 보고 같이 차를 타보고 이러면서 위험도를 알고 있게 된 거지. 내용에서는 이제 떨어져 가지고 다치고 산재 처리하기 위해서 어려워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실제로 산재 처리가 못하고 우리 퇴사를 하게 돼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송곳 같은 인간이 없었던 거네요. 뭔가 도와주려고 하거나 뭐 공익 제보를 한다거나. 네, 동료들이 그걸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써주면 되는 걸. 예, 진술서 한 장 못 써주고. 예, 지금은 그래도 노동자 믿는 데서는 100% 작은 사고가 나더라도 바로 전화해서 이거 얘기가 나오니까 다행이죠. 근데 그때 얘기도 못하고 쉬쉬했죠, 오히려. 최규석 작가님 말로는 이제 말투를 이제 그대로 따왔다라고 하는데 그 작품 속에서 보면 구곳인 말투가 좀 정반대예요. 이제 사측이랑 교섭을 할 때는 굉장히 매섭고 날카로운 반면에 이제 노동자를 만나면 굉장히 친근하고 동네 형 같고 이렇거든요. 좀 노무사님도 원래 좀 그러신 편인가요? 아마 그럴 거예요. 아마 왜냐하면 제가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 모임이라고 저희 모임에 있는 노무사들은 노동자 사건만 해요. 그렇다는 의미는 나름대로 각오가 있는 거죠. 굶어 죽겠다는 각오가 있는 거예요. 잘 살지 않겠다는 뭐 이상한 아주 삐뚤어진 생각을 갖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면 노동자들 만날 때 사건으로만 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사건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 이 사건이 좌절돼서 그 사람이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죠. 또는 노동조합을 구성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 하나의 뭐 자문하는 노조 이런 식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을 감히 다 걱정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봐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따뜻하다기보다는 진심되게 존중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근데 뭐 사용자는 뭐 당연히 뭐 사용자를 적대시하지는 않지만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과정에서 이성적이어야 되고 그런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드라마는 좀 보셨어요? 네, 어제 몰아봤어요. 저도 텔레비전이 없어서 인터넷으로 몰아봤어요. 웹툰이나 드라마 이걸 보셨을 때 좀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대사 이런 거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구고신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너무 위대해지지 맙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너무 영웅적으로 뭔가 노동운동에 대단한 걸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별 시덥지 않은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적당히 위대하게 적당히 좋게 너무 막 위대해서 막 뭔가 인간을 넘어서는 것 같은 그런 거는 아닌 것 같아서 그 대사가 저는 좋더라고요. 너무 위대해지지 맙시다. 네, 저는 그 누군가 하나는 뚫고 나온다. 뭐 이게 송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저희가 노동조합을 하면은 조직을 할 때 보면 뭐 한순간에 조직이 확 되기도 하지만 정말 몇 년 걸려가지고 사람 관계만 알고 있다가 결국 때가 돼가지고 뛰쳐나오고 노동조합으로 조직되거든요. 그래서 그 말, 누군가 뛰쳐나온다, 뭐 뚫고 나온다 이런 말이 좋은 것 같고. 그러면 좀 이렇게 현장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진짜 현장에서 이렇게 생각지도 않게 튀어나오는 그런 송곳 같은 인간 진짜 직접 만나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노동조합을 만들면 다 그런 사람들이 한두 명씩 있어요. 뭐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가지고 돌발적으로 튀어나오기도 하죠. 아니,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노조 조직률이 한 10%뿐이 안 되지만 160만에서 170만 되는 건데 물론 이제 전체로 따지면 10%뿐이 안 되지만 그런 송곳 같은 사람이 없으면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안타깝게도. 그러면 말씀 들어보면 진짜 송곳 같은 인간은 어디에나 있고 그런 사람들 덕분에 이런 지금의 어쨌든 10%대이지만 노조가 조성되는 거고 맞아요. 우리나라를 그나마 좀 건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네, 맞아요. 제가 이 인터뷰를 응한 이유가 그거예요. 제가 나온 이 인터뷰에 응한 이유가 많다, 그런 사람이. 김경욱 같은 사람도 많고 구고신 같은 사람도 많고 실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세상이 이 지경이라고 좌절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이 지경까지 이렇게까지 오게 한 많은 정말 그건 뭐 드라마에나 나올 거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저분도 그런 분이잖아요. 네, 저도 뭐 영웅이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꾸준히 자기 일을 하는 그런 뭐 노동운동, 사회운동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 지금 JTBC에서 송곳이 이제 드라마로 제작이 됐는데 이게 좀 노동의 대중화라고 하면 좀 거창하긴 하지만 거기에 좀 이바지했다라고 보시나요?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사실은 이제 웹툰으로는 뭐 나름대로 인지도가 생겼지만 그걸 또 다른 방송, 전국적으로 볼 수 있는 방송에다 이렇게 올려내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사실은. 네. 거기서 또 시청률을 어떻게 점하냐는 다른 문제겠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이렇게 단계 계단으로 볼 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 송곳이 근데 뭐 말씀하셨지만 시청률이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생각보단 더 이렇게 미생처럼 더 폭발적이길 바랐을 수도 있는데 사실 1%대, 2%대 이 정도이기도 하고 이걸로 대중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역할을 다 했다. 예, 저는 뭐 이 시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선을 했고 더 하기에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미생하고는 다르죠. 미생이야말로 죄송한 말씀인데 체제 수능적인 작품이에요. 근데 그게 대다수가 익숙하거든요. 체제 수능적이면서의 고통을 당하는 게 자기 얘기 같잖아요. 체제 저항적인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동의하지만 불편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송곳 같은 사람들 얘기니까. 예,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